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소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댓글에도 소리가 너무 작다, 울린다, 끊긴다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 첫 번째 영상 편집하다가 너무 끊겨서 마이크도 바꿔보고 폰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해 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체크한다고 바로 문제를 찾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왜 그랬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가급적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편집하고 녹화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의 유튜브들보다는 화질도 떨어지고 음향도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주로 하는 일, 숨겨진 종북 좌익들의 과거를 캐내고 그들의 이념을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는 자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일. 그래서 우리 우파가 그들과 싸우려면 팩트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까지 그런 쪽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위인생 박석운입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서는 박석운이 누굴까 하실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만 화면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석운의 양력을 소개하기 전에 박석운이 참여했던 시위들 중 일부 사진을 먼저 몇 장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미 FTA 반대한다 하면서 박석운이 마이크를 잡고 있죠. 두 번째 사진 역시 18대 대선은 부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박석운이 속한 단체는 통진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박석운, 백은종, 단식 21제, 이들이 당시 단식하면서 주장한 것은 국정원장 남재준을 파면하라, 이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했었습니다. 박석운과 함께 단식에 동참한 백은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백은종은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몸에 신노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자입니다. 저는 이게 다 쇼라고 느껴지는 게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서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불을 붙인 후에 빨리 끌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백은종은 유명세를 타서 노무현이 죽었을 때 시민상주 대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 이명박 MB 카페를 만들어서 회원수가 한때는 10만 명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 여세를 몰아서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찌라시를 창간하고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북 활동에 정말 열심입니다. 나름대로 유튜버도 운영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우파가 아닌데 얘가 느끼기에 우파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면박 주는 비디오로 유명합니다. 그런 유튜브로 조회수를 100만이 훨씬 넘기기도 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박석운이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에도 그 모든 단체들을 컨트롤하고 배후 조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사진이 세월호 아이들을 살려내라 이러면서 시체팔이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박근혜 정부 퇴진을 강력하게 종북들이 모여서 표면적으로 외쳤던 것은 4월 16일 세월호 1주년 무슨 추모 집회 이런 데에서부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도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대선은 불법이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걸 가지고 퇴진을 주장했지만 좌익 진영 내에서도 신경조차 쓰지 않던 것이 2014년 아주 기묘한 세월호 사태가 터지죠. 그 사건이 정부에서 공문서 보냈는데 그거 무시하고 수학여행을 감행했고 두 배에 나라 태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한 배로 태웠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진도 해경이나 VST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세월호 영상을 준비할 때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사건이 났으면 그 회사가 왜 이렇게 이상한 배, 표영수까지 빼버린 그런 배를 운영하게 됐는가. 배후를 살펴서 유병원의 빚을 탕감해 준 게 노무현 정권 때다. 문재인이 유병원 관련사 신세계종금의 파산 관계인이었는데 제대로 노릇을 하지 않아서
그걸로 다시 또 재기할 수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어느 누구도 이슈 제기를 하지 않고 놀러 가다가 죽은 애들을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개인 탓으로 퇴진과 하야로 몰고 간 게 세월호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5.18과 세월호를 거의 쌍둥이급으로 봅니다. 자, 5.18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이가 내란 음모를 일으키다가 구속되고 사형을 받아서 김대중 석방하자, 그 석방 구명운동이 조금씩 시발점이 되어서 5.18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북한군은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600명이냐 아니냐 그 명수까지는 모르지만 개입된 정황과 근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 5.18을 성역화시켰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성역화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숫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5.18 딱 붙입니다. 왜? 전 국민이 5월 18일 날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3.1절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6.25처럼. 그런데 학생들이 정부 공문 무시하고 놀러 가다가 죽은 그런 사건을 4.16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4.16 단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역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8억 받았다, 12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지금 세월호를 성역화시키려고 하는 그 머리빈 좌좀 새끼들과 함께, 종북들과 함께 행동하는 단원구의 유족들은 정부와 합의서에 사인 안 했어요. 돈 3억인가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1억 원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거둔 상태예요. 대신 자기네가 이기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는 그 문구를 집어넣기로 하고 각 가정당 1억 원씩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거는 상태라고요. 만약에 재판에서 문재인이 오케이 유족들이 이겼어 정부가 다 잘못해서 사인해주면 이건 광주 보상금은 저리 가라. 광주의 민주화 유공자 그런 종북파리 새끼들 민주파리 새끼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세월호라고요. 제가 딴 데로 샜는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료가 박서곤이 참가했던 그런 시위들입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글로 나열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20-30분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읽어보면 평택 범대위,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거의 주도적으로 했고요. 미선 효순 사건, 장갑차 사건의 시위, 밀양 송전탑,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광우병, 한미 FTA 반대 시위, 배후지위, 국가보안법 반대, 미군 철수, 이명박 퇴진, 국정원 해체, 한미훈련 중단,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역사교과서 세월호 시위, 백남기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박 대통령 퇴진 시위 이렇게 시위로 점철된 인생이 박서곤입니다. 그가 속한 단체들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요약한 추려낸 단체들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백남기 대책위 이종남 세월호 대책위 공동대표, 국정교과서 대책위 공동대표, 민원연 공동대표, 사드 배치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감시 국민행동 공동대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공정언론 공동행동 공동대표, 고엽제 대책회의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공동대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자, 이상의 내용들이 시위인생 박서곤의 활동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시위인생 박서곤, 반정부 인생, 그리고 그의 경력은 집행위원장, 공동위원장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박서곤이 언제부터 이런 반정부 활동, 시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네이버나 구글은 그의 프로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1984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인생을 시작한 것은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에 반대해서 3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속되고 그 이후로는 단 1년도 쉬지 않고 반정부 활동을 지속해 온 것이 박서곤입니다. 그가 속했던 단체들을 모두 다 알아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딱 2개의 단체는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그가 현재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진보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좌좀 원탁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그리고 우파, 좌파, 이게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념과 신념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진보, 보수는 이념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보 그러면 좌파, 보수 그러면 우파, 이렇게 프레임을 딱 저 좌파 새끼들, 종북 새끼들이 만들어놨는데 우파는 대응도 없이 거기 갇혀버렸어요. 어떤 개념이냐? 진보는 영어로 프로그레스입니다. 여기는 메인터넌스예요, 보수는. 근데 이건 이념적이고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것이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진보적이다, 프로그레시브하다, 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사용입니다. 예를 들면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김대중이 농업을 원했습니다. 도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이 원했던 건 도로를 만들 돈으로 농업을 개선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두면 우리가 좀 먹을 게 많아지고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게 진보적입니까? 이런 걸 보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갖지 말고 어떤 위험 부담이 없이 현 상황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서 바꿔나가자. 이게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게 보수라고요. 김대중이 그러면 우파입니까? 얘는 좌파 빨갱이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차라리 보수 꼴통 좌파 새끼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자, 박정희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확실한 반공 우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우파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추진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70%가 산악지역인데 여기서 농업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다. 절대로 발전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산업하고 중공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중공업이 되면 수많은 도로, 트럭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차들이 다닐 텐데 도로가 필요하다. 근간시설이 필요하다. 반드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언젠가는 이 도로에 차가 꽉꽉 찰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 마음을 앞에서 한번 싸워나가자. 우리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추진한 정책이 진보적인 정책이라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적인 정책을 한 우파 대통령, 김대중이는 보수적인 정책을 원했던 좌익, 좌파, 빨갱이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에 절대로 갇히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무조건 진보,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까지 그 용어를 계속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파, 좌파, 우익, 좌익, 이것만 쓰시면 된다고요. 좌파, 우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의 우측에 앉은 사람, 그리고 좌측에 앉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를 지나서 보니까 얘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고 얘네들은 자유민주주의로 갔더라. 이게 좌파, 우파의 이념관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좌파, 우파. 우리는 우파입니다. 또는 우익입니다. 절대 우리 보수 세력은 이래서 안 돼, 이런 말조차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다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 진보연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보연대입니까? 아닙니다. 좌파연대입니다. 얘네들은 용어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말 진보인지 아니면 좌파인지 그 강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강령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면서 자료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령이라는 건 그 단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놓고 투쟁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엔사의 해체와 작전 통제권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환수, 전작권 환수를 말씀드리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군사훈련 폐지, 이건 뭐 거의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주한미군 완전 철수, 그리고 제국주의 문화를 배격하고 민중문화,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한미 FTA 반대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신자유주의 확대하는 법도 반대하고 정책에도 반대한다. 즉 반자본주의로 가겠다. 좌파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 보안대, 기무사, 국가보안법, 보안관철법, 반민주학법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07년도부터 원했던 걸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제 폐지한다.
조만간 폐지하겠죠.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주체사상 나오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런 기초 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 연방제를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 저기는 공산주의, 아니 전체주의죠. 왕정주의인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고 그 나라가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자는 겁니다. 한 나라로. 나는 도대체 이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의 영토조항, 개헌 이야기 나오죠. 이때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추미애가 요즘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것, 토지와 농지 공개념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한다. 똑같습니다. 토지공개념 적용하자고 하는 게 지금 얘네들의 뜻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무상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계속해서 무상 확대하고 대학 서열화, 자, 서울대 폐지하겠다는 말 간간히 들려오고 있죠. 유아교육, 공교육 무상화, 무상교육 확대, 범민련, 한총련, 이적단체로 판시됐던 것들 다 원상복귀해라. 이적단체 아니다. 친일파, 민족적 부정축제자 재산몰수. 자, 여러분들과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쟤들이 볼 때는 재벌. 이 재벌들은 친일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쟤들을 다 몰수를 해야 된다. 재산을. 이런 게 기초입니다. 기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기초. 여기에 그 구체적인 단어들은 나열해 놓지 않았지만 얘네들의 머릿속엔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어가겠습니다. 민족열사 및 관련자들 명예회복, 예우, 보상 이런 것들 하랍니다. 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열사, 제가 말씀드렸죠? 난파간첩이 통일운동가가 되는 세상,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난파간첩, 빨치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족열사인데 나라에서 보상을 또 해주란 얘기입니다. 이런 강령을 가지고 진보연대는 지금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년 동안의 지도부 잠깐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주 보셨던 사진이죠? 맨 윗줄 좌측부터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전농 의장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실은 한상렬의 부인이죠. 박서군, 얘가 2기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기갑, 공중부양했던 범민련의 이규재, 얘도 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도 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중에 하나인 한충목, 그리고 한도숙, 얘는 민노총이었었죠. 자, 그리고 현재 운영진은 문경식, 그리고 박서군, 한충목, 이 세 명이 상임 공동대표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3명씩 상임 공동대표를 두면서 운영을 할까요? 한국 진보연대, 이 좌파연대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전국연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연합과 통일연대가 합쳐서 만든 게 한국 진보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국연합에 어떤 단체들이 속했었는지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이죠. 그리고 한총련, 그리고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 여기에 이한열 엄마 배은심이가 회장이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전연홍,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건 한총련 뒤에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던 단체, 그리고 4월혁명회, 이 4월혁명회는 나중에 정말 자세하게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고, 뭐 민노총, 전교조 이런 애들은 참관단체, 그래서 지역연합단체 이런 것들로 구속되어 있던 게 전국연합이고, 이 전국연합이 거의 모체가 된 것이 한국 진보연대, 좌파연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거 좌파긴 좌파인데 종북 새끼들은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종북들은 전부 다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민혁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민혁당은 사실은 그 전 단체가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단체입니다. 보시는 도표에서와 같이 반제청년동맹에 하영옥, 김영환, 이석기, 그 이외에 몇 명이 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석기 보고 종북 넘버 5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반제청년동맹의 위원장이 하영옥이었고 이석기가 거기 5명의 위원들 중에, 중앙위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넘버 5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김영환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전을 해서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조직을 합니다. 자, 이때 김영환이 북한의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자기가 생각했던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현지 입당도 하고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혁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이 민혁당의 3명이 중앙위원으로, 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은 이제 수령이겠죠. 지들 수령. 이 3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위원이 김영환, 하영옥, 그리고 박모 씨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같은 중앙위원으로서 지역을 나누어서 관장을 했습니다. 김영환은 제야와 전북위원회를 관장했고, 그리고 하영옥은 영남위원회와 경기 남부지역을 관장했습니다. 영남위원회 밑에 울산위원회, 부산위원회, 마산, 창원, 진주 그런 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국연합 속에 있는 울산연합, 경기 동부연합, 인천연합 이런 애들하고 다 믹싱이 됩니다. 그 뒤에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맨 위에 보시는 건 북한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밝혀진 한국내 지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당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위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들을 돈도 지원하고 이념적으로 컨트롤했던 그런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런 지하당들입니다. 그래서 서북세태의 주인공 황인호와 이선실이 만들었던 중보지역당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 끝나면서 구국전이, 그리고 민혁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민혁당이 다시 2차 민혁당, 2차 민혁당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이 1심에 마이클 장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주 양심수 무슨 후원회 회장하고 있는 그 마이클 장, 그리고 이것이 이어진 게 왕재산 사건입니다. 이 간첩단은 담쟁이 낭쿨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가지를 다 감싸서 말라 죽이는 이런 담쟁이 넝쿨하고 똑같은 게 북한이 구축한 지하당의 실체입니다. 이 지하당들의 일부 세력들이 보세요. 인혁당의 일부 세력이 전국연합, 산하, 경기 동부연합으로 들어간다. 이게 비단 이석기뿐만이 아니라 아로 조직원들이 대거 다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읽어드릴게요. 2008년 2월경 전국연합을 대체하는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되자 자연스럽게 경기 진보연대로 그 세력을 이전하여 핵심부를 장악하는 등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킨 조직원들을 경기 지역 내 청년, 학생, 여성, 노동 관련 사회단체에 꾸준히 침투시켰다. 그리고 이 민혁당의 일부 세력들이 국민승리 20일이라는 제야권,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만들어진 게 민노당, 민주노동당. 이재호가 조국통일위원장 할 때 권영길이가 심상정이하고 투표해서 권영길이가 민노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그 대선 후보라는 새끼가 성조기를 불에 태우고 다니면서 후보 유세하고 다녔던 그런 개망난이었던 시절이 2000년이었다고요. 그 이후로 17년, 18년 버텨왔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버텨온 겁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 민혁당 사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이 김일성을 만나고 거기서 김일성은 주체사상 주자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죠. 서서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영옥, 김영환, 박모 씨 셋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죠. 난 민혁당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체하겠다. 근데 하영옥 혼자만 반대를 했고 둘은 찬성을 해서 민혁당이 해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영옥이가 김명환이 보고 너는 변절자다, 배신자다 해서 자기 세력들을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위원회 그리고 경기 남부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들을 이끌고 구축하는 그것이 제2 민혁당 사건입니다. 이 하영옥이 김명환한테 꿀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김명환은. 그래서 하영옥이 자기도 김일성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하영옥을 데리러 남파 간첩이 왔다가 잠수정을 타고 왔다가 여건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하영옥은 놔두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 해군에 걸려서 격침이 됩니다. 무장공비 잠수정이 발각이 된 거죠. 나중에 그 안에를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김명환 이름, 하영옥 이름, 전화번호 이런 조직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혁당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이 영남위원회에서도 그 자체 내에서도 불온서적들, 그 다음에 반정부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발각이 돼서 구속도 되고 했지만 이 영남위원회가 민혁당 소속이었던 건 나중에 알은 거예요. 하영옥은 결국은 북한에 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관악산 2호라는 암호명도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 입당을 하게 되죠. 굉장한 대우를 받게 된 게 하영옥입니다. 이렇게 관악산 2호라는 암호명을
노동당, 북한의 노동당으로부터 부여받고 간첩보다 더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하영옥이 운영하던 영남위원회가 수사망에 걸려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섰을 때 그 하영옥과 거의 같은 급이었던 주범 박경순을 변호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자료가 문재인이 변호를 했고, 문재인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사면을 시켰고,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사면 대상자 1424명 전원이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대공, 노동폭력시위 사범들이었다. 노동폭력시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 폭력자, 무슨 전과자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NLPD 거의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노동계에도 주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고 PD계 내에도 어차피 공산혁명, 사회혁명을 하자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연계해서. 자, 이 1424명이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정말 작은 숫자 같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뒤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하영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12년도까지 학원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영옥은 사상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관악산 2호라는 암호명을 부여받고 주사파 활동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던 운동은 같은 형태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한국과 남한을 같은 형태로 가자는 게 아니었다. 단지 남한의 모순을 해결하자는 거였다. 아니, 남한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합니까? 관악산 이유는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북한에 가려고 했었던 것도 밝혀진 사실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영남위원회, 경기 남부지역을 운영했던 거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왜 도대체 남한의 모순을 해결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주체사상을 아직도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한의 모순이 뭐예요? 미국이 식민지다.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다. 자주성이 없다. 이런 게 남한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원 선생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남과 북이 단결하고 미국에 의해 예속된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사파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수십 년이 지난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김명환이가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 김명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번 보시죠.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런 말도 했다.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남조선 인민 1000명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얘기를 김일성이 한 게 1991년도입니다. 그 뒤로 26년 그 정도 지나니까 지난번 촛불 그런 폭동 같은 광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 1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로 딱 1000명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노무현이가 사면한 게 1424명. 그 중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하영옥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사회로 다 풀어놓고 주체사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운동을 했었지 않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거다. 미국의 예속된 상황에서 벗어나자고 운동을 하자는 거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1000명, 이 수뇌부를 우리가 깨부수지 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파 내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정말 힘들 겁니다. 자료 하나만 더 보시고 한국 진보연대, 좌파연대는 끝을 맺고 2012, 2013 좌좀 원탁회의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2010년도에 실제로 진보연대에 게시됐던 관리자의 글입니다. 경고합니다. 김정일 동지를 비방하는 글을 쓴 분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자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동지입니다. 이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한민족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숨겼다니까요. 지금은 페북으로 밖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2012, 2013 좌좀 원탁회의 자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2012, 13 좌좀 원탁회의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권을 집권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나름 조금의 좌파 색깔이 있던 사람들이 다 종북화가 된 계기가 이 좌좀 원탁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도 나는 우파가 아니다.
나는 중도 보수 뭐 이런 정말 근본도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난 중도다, 나 우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명박 그 사람을 우파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아니래요. 어쨌든 이 종북 원탁회의, 좌좀 원탁회의는 이 정권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쨌든 북한에 더 많이 퍼주지 않고 미국에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다 모여라. NL이든 PD든 빈민이든 노동자, 농민 뭐 니네들이 어떤 것이든지 쓰레기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다 난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단체가 좌좀 원탁회의입니다. 이 원탁회의의 구성원에 박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김현숙, 윤준아 그리고 박서군 들어가 있죠. 그 바로 옆에가 문성근, 이해찬, 문재인. 그런데 얘네들이 이 원탁회의의 메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당시 대선 후보로 나올 때 아니었습니까?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안철수가 물론 있긴 있었지만 얘는 정말 이 원탁회의에 되게 열심히 참가했는데 지분은 크지 않아요. 다음 이어서 한번 자료 보시죠. 중앙회의 딱 뒤에 플랜카드가 있고 전면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우측에 앉아서 이해찬이와 같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 중이 청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창복, 김상곤, 백낙청, 함세웅, 오종열 그리고 박서군이 맨 마지막입니다. 얘가 이 당시에도 지분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분이 안 크겠습니까? 여기에 이정이나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통진당 소속 아니겠네요. 이어지는 자료 제가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죠. 통진당 해산되고 와서 이정희가 아까 도표에서 보셨지만 이선실의 중부지역당부터 시작해서 민혁당까지 그게 국민승리 21, 민노당까지 다 침투를 해서 결집체로 만들어진 게 통진당이었는데 이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얘네들은 괜찮아 이렇게 박수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소름 끼쳐야 되는 그런 사진이죠. 이상으로 원탁회의는 마치고 박서군에 대한 내용 한두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적으로 촛불 시위를 했다 이러면서 독일에서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을 합니다. 수상자가 2명인데 하나는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이 여자애는 살아났다고 해서 상을 받습니다. 아니 사실은 상 받을만 합니다. 좌파들한테. 왜?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극적으로 잘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애입니다. 젊은 년인데 대가리가 완전히 썩은 애예요. 또 하나 평화적으로 집회를 인도해가지고 이 촛불 집회로 인권을 상승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서곤이가 상을 받은 거죠. 에버트상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독일에서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그 재단에 헌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에버트 인권상이라는 독일의 좌파 단체가 만든 그런 상 주는 단체입니다. 이어지는 곳이 요즘 박서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방송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대략 240여 개의 방송관계 그런 좌좀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시민행동 아니죠. 좌파행동이죠. 어쨌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크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에서 이사들을 임명하기 전에 지들이 만든 시민검증단이라는 이곳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라. 즉, 이 이사진들도 자기들 맘대로 뽑겠다. 입맛에 맞는 애를 골라 뽑겠다.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서군 자료는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자료로 한국진보연대, 좌파연대 요즘 살판 났죠? 그 트윗 하나만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캡처한 진보연대 페이스북입니다. 얘들이 요즘에 북한에 퍼주고 싶어서 아주 거의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했나 한번 보시죠. 청년 학생 대표자 회의 가능성. 이것을 놓고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 학생 통일 대회를 열도록 하겠다. 청년 학생 통일 농구 대회를 열도록 하겠다. 북측 지역에서 전농 간부 수련회를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산별, 지역별 노동자 상봉 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남북 여성 공동사업 협의를 위해 조속히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북측 예술단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지역을 순례를 시키겠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뤘던 박서군 그리고 여러 번 언급했던 한충목 이런 좌좀 종북 새끼들이 수장 자리를 끼어차고
한국진보연대라는 그런 큰 단체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의 바로 전 단계인 연방제로 이끌어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 집중 공격 대상이 청년 학생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청년 학생 통일 축전, 뭐 청년 학생 농구대회 이런 것들은 기사화도 안 됩니다. 막상 며칠날 이루어진다라는 게 다 끝나야 기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단체에서 그리고 우파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맨날 늦어요. 그 단체가 열리고 나면 거기서 이거 반대한다, 이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자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당은 정당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진보연대 앞에 2명, 3명이라도 가서 피켓 들고 종북단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잡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진보단체가 아니라 좌파단체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연방제는 사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메가폰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그 실체라도 알려야 걔네들이 일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뒤늦은 대응, 허둥지둥 막상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피켓 들고 이거 반대한다, 이거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당과 시민단체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뭐하고, 김성태 아직도 왜 안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반을 가서 그 입 좀 꼬매버렸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집회는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압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큰 집회로 우리도 세를 좀 결집해야 하고, 그곳에서 리더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의 대응을 이번 주는 네가 해라, 이번 주는 너네가 하마, 아니면 일별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릴레이로 한국진보연대라는 한국 민노총 전교조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서 미리 먼저 선공을 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표로? 중도들이 안 움직이는데, 중도들이 모르는데, 쟤네들은 진보 좋은 연대라고 알고 있고 좌파연대, 이거의 실상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안에 뿌리가 전국연합이고 그 안에 민혁당, 그 위에 중부지역당, 그 위에 북한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전혀 모르는데 그냥 진보연대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합해야 됩니다. 뭐 후원해라 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단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부터 우선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쟤네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